안녕하세요. 시니어 세상의 강 대표입니다. 며칠 전 시설요양보호사, 그러니까 요양원에 근로하는 요양보호사 분들이 해당되는 승급제 교육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승급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는 선임요양보호사가 되어서 월 15만 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하지만 이는 요양원에서 근로하는 요양보호사만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가 시설에서 근로하는 분들은 해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작년 12월경에 보건복지부 발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요양보호사 승급제 교육을 입소형 재가기관에도 적용하겠다. 그런데 방문요양보호사의 경우는 배제가 되고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기관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일단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4월 19일 건강보험공단에 안내 공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정리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입소형 재가기관 주야간 승급제 시범사업, 사업기간이 24년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입니다. 참여 대상은 시범사업 참여 기준을 충족한 주야간 보호 60개소 중에서 각 기관당 1명씩 60명이 선발되게 됩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준을 보면 이용자 규모별 주야간 보호 24년도 1월 기준으로 이용자가 77인 이상인 기관들과 이용자가 28명에서 34인 사이에 해당되는 기관이어야 하고요. 그런 기관에서 근로하는 요양보호사 중에서 14년 1월부터 24년 1월까지 주야간보호센터에서 요양보호사로 60개월 이상 실무 경력자가 있는 기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 내용은 승급교육을 이수하면 선임요양보호사 자격이 부여된다. 교육 대상은 시범사업 참여기관에서 선임요양보호사로 추천한 자, 그러니까 60개월 이상 경력자 중에서 시설에서 추천을 해줘야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방문요양 경력이 1년 정도 있고 4년 정도 주야간보호 서비스 경력이 있는 분들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육기간은 5월이고 대전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승급교육을 마치면 선임요양보호사로 배치가 되고 일반 요양보호사가 하지 않는 일을 추가로 시행해야 합니다. 직무 역할 보시면 직접 서비스 제공 외에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술 지도,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 등 각종 기록의 확인 및 점검 등 종사자 간 갈등 중재 및 고충 상담의 일들도 해야 합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선임요양보호사 수당을 산정해서 기관에 지급을 하고 기관은 선임요양보호사 수당을 해당 종사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참여기관도 10만 원의 수당을 받게 되고요. 선임요양보호사가 되신 분들은 15만 원의 수당을 매달 지급받게 됩니다. 물론 시범사업 기간인 6월에서 9월까지 4달 동안만 지급이 됩니다. 신청 방법 등은 조건이 되는 기관에서 참여 신청을 하는 것이기에 굳이 일반 요양보호사 분들이 알고 계실 필요는 없겠죠. 결국 이렇게 시범사업을 하고 나면 내년에 본사업으로 승급제 교육이 실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번에 입소형 재가기관 승급제 시범사업 관련해서 주요 질의 답변 내용을 보겠습니다. 헷갈릴 수가 있는 내용만 추려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해당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고정 댓글에 링크를 누르면 바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해두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아서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근무 경력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요양보호사의 근무 경력은 현재 또는 종전에 주야간보호에서 요양보호사 직종으로 근무한 기간을 모두 합산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기관에서의 경력이 2년 정도 되었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3년 동안 주야간보호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면 합해서 60개월이 되어 선정 기준에 충족하게 되는 겁니다. 이는 주야간뿐 아니라 요양원 선임요양보호사 기준에도 똑같은 기준이 적용되게 됩니다. 요양원을 이직했더라도 경력이 인정이 된다는 점 앞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아주 바람직하죠. 물론 정식으로 경력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과거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겁니다. 이용자가 77인 이상인 주야간보호입니다. 선임요양보호사는 몇 명 배치할 수가 있나요? 24년 1월 말 기준 아래의 표와 같이 월 평균 이용자 규모별로 선임요양보호사는 1명만 승급교육 이수 및
배치 운영 가능합니다. 현원 기준 77인 이상인 기관에서 1명 배치 가능하고 28인에서 34인 사이에서 1명 배치 가능. 이 기준은 올해 시범사업 기간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본 사업이 시작될 때에는 당연히 50인 기관 또는 60인 기관 등도 해당이 될 겁니다. 아마도 본 사업 기간에는 기관 규모가 클수록 1명이 아니라 2명 내지 3명까지도 확대해 줄 것으로 기대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승급교육을 참여한 경우 근무 시간으로 인정이 되나요? 당연히 근무한 것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네요. 교육기간이 총 5일인데 5일간 기관에서 업무를 하지 않아도 근무 시간으로 인정을 해주어서 급여도 온전히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기관이 이 교육을 통해서 따로 수익을 올리는 부분이 없음에도 요양보호사를 선정해서 승급제 교육을 보내는 점은 사실 기관에서도 많은 배려를 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하셔야 하겠습니다. 승급교육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이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승급교육은 선임요양보호사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교육 과정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의 대표자가 선임으로 추천한 요양보호사만 받을 수 있습니다. 확실히 명시해두고 있죠. 전적으로 선임요양보호사 추천은 시설 대표자의 권한이 되겠습니다. 승급교육은 총 40시간 과정으로 90% 이상 수강해야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승급교육은 이수 비용이 있나요? 다음 승급교육 일정이 별도로 있나요? 시범사업의 승급교육은 부담 비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는 시범사업 기간이기 때문에 교육비가 없는 것이지 실제 본 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승급교육비 10만 원가량을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시행되는 요양원 승급제 교육의 교육비가 1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시범사업 승급교육은 2024년 입소형 재가기관 승급제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올해는 1회만 운영되므로 5월 승급교육 이후 일정은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예상은 내년에 주야간보호도 시행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보지만요. 물론 확실한 건 알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정도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입소형 재가기관으로 주간보호센터에서 근로하는 요양보호사분들이 앞으로 선임요양보호사가 되어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아쉽지만 방문요양보호사는 선임요양보호사 제도의 취지에 적합하지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방문요양보호사까지 이 제도가 시행이 되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방문요양보호사는 장기근속 장려금 기준부터 개선이 되는 것이 아주 시급하겠죠. 기관 이직이 잦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리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루빨리 방문요양보호사 분들의 장기근속을 위해서 장기근속 장려금의 기준이 이직을 하더라도 반영이 되게끔 개선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